안녕하세요. 강훈준의 이야기 마을의 촌장 강훈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제 채널로 왔네요.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오스코브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Australian Korean Society Victoria 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한인 세대를 위해서 자라는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제 호주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춘 채널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한인의 총회에 대해서 이제 정기 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저는 좀 느낀 게 뭐냐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특히 굳이 나라 밖에 와서 좌우로 갈리는 것도 있고, 근데 하지만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는, 저도 솔직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데, 제가 외할아버지가 외정 때 순사셨고요. 근데 유도 선수셨어요. 근데 순사는 안 했고 유도 선수를 이제 구단이셨죠. 그러다가 이제 통일 한국 이제 해방되면서 이승만 때 이제 종로 경찰 최초 서장이셨어요. 그저 이제 조선방직이라고 있었고, 또 외삼촌은 이제 중앙정부에 있었습니다. 중정에 박정희 때.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우리 외할아버지 중풍을 려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못 봤지만, 우리 외할머니나 어머님한테 들은 거로는 솔직히 좀 이제 이런 그런 역사 있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이제 친일파 명단도 없어요. 왜냐면 그때 누굽니까, 이승만 때 정권자원 전모 씨란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너 며칠 안 하냐고 해가지고 이제 잘렸죠. 능성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런 좀 역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저라도 좀 반성해야 되겠다. 잘 알질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좀 힘들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는 좌우로 보지 않고 매국노하고 애국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매국노 진짜 싫어요. 이게 컴플렉스 있기 때문에 더 제가 거기는 좀 호불호가 되게 심합니다. 이 컴플렉스 때문에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도대체가 근데 그거를 여기서도 이게 하는 거 보면,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윤석열 했는데 같은 경북인데, 경상도 희한한 게, 문재인도 경북이고 이재명도 경북인데 오히려 경북이 더 싫어해. 전라도 좋아해. 이해가 안 돼. 아니 같은 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근데 아무튼 노인 세대들은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죠. 저희보다 더 가난한 시절을 살았고, 이제 또 저희하고 또 이제 점점 다르고. 근데 총회하면서 느낀 게, 이 어르신들은 그분만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1970년대에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그나마 그분들이 이제 한인회관도 만들어줬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은 일종의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나라가 애국이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어르신들 좀 존중해야 되는데, 이게 한 방으로 몰아가는 게, 물론 이제 그분들은 나름대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지만 어떤 사고의 틀에 이제 유연성이 없죠. 워낙 6.25 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상주에서 상이용사들 막아주고 이제 속리산 이제 소풍 가면 막 거기서 막 삥뚝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지만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주 한인도 작은 한인 사회거든요. 보면은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서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그래서 저런 어르신들 노인에 가는 이유도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지금 노인들하고 이제 저희 세대도 저도 이제 60대 거의 가까워하니까 이제 노인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제 조이투 하면서 제가 이제 한 코로나 전까지 이제 팀장 했었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세대 교체해서 이제 세부대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저희의 남사정의 이제 후배인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이제 성수기 끝나고 이제 파티하니까 모임 있으니까 식사하러 오시라. 그래서 야, 내가 고인물에 가봐야. 저도 이 나이에 이제 피하게 되더라고, 애들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가봐야 애들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팀장님도 있고 부장님한테 물려주고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짐을 덜었으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서운하지만 솔직히 뭐 그렇게 서운할 것도 없고, 제가 무슨
그 완장이랑 뭐 팀장이랑 자체도 그렇고 솔직히 완장에 대한 느낌이 없으니까 뭐 이제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젊은이들하고 이제 그 느낌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걸 느끼니까 지금 한의에서도 그 이제 좀 논쟁이 있었는데 뭐 정관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해석이 다르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꼭 이래야만 했을까? 그냥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 안 됐을까? 좀 이해하고. 근데 너무 이제 갈등이 심해서 좀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건데, 그 노인 세대하고 우리 젊은 층들, 그러니까 저희 세대하고 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모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솔직히 제 예를 들면 저희 딸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하고 조퇴했고, 아들은 초등학교 1개월 다니고 자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6살 때인가 왔고 7살인가 6살 때 왔고, 우리 아들 딸내미 9살인가 10살 때 왔어요.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근데 집에서 절대 영어를 못 쓰겠어요. 절대 안 된다. 왜냐면 영어를 쓰면 이 고유 영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영어는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왜냐면 집에서 영어 한국말 쓰니까 절대.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한국인 친구가 없어요. 왜? 저도 이게 좋긴 힘든데, 왜냐면 제가 이제 오자마자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그 377 아까 영상에 이제 오스쿠브 좀 아시겠지만, 그 지하실 2년 동안 아이들이 지하에서 이제 모든 거 있고 거기서 이제 남은 재산 가지고 했으니까 그 지하에서 2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거기도 이제 거기 애들 트라우마 생겼지. 또 딸내미는 얼루드라고 이제 원래 좀 사립가다가 그 센캡이라고 뚜락에 가다가 이제 이거 사립은 안 돼가지고 얼루드 보냈는데, 얘가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그 애들이 이제 한인 그 유학원 애들이 이제 도와주는데, 자꾸 이제 자기 바빠서 안 도와주면 얘들이 이제 막 그 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역을 따른다겠네. 애들이 우리 딸내미도 전혀 한국 애들 없고, 아들놈도 한국 애들이 없어요. 그냥 그 호주 애들 딱 하나 있어. 얘가 그거 편한가 봐. 저도 근데 한국어는 잘하거든요. 왜냐면 어저께도 지난 일요일도 이제 공을 치는데 저희 딸내미랑 비슷해. 딸내미도 원래 골프 시키려고 하는데 골프장 가면 계속 맞두고 잡고 있고 저 똑같아. 공 치다가 막 하늘 사진 찍고. 그러니까 아들에게서도 자기 잘 쳐서 지금 그 그린에 올렸는데 왜 나무를 봐야지 산만 보냐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언어를 한글을 쓰니까 자유롭게,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데, 제 후배들 보면은 제가 지금 수영 레슨 할 때도 젊은 부부가 있는데 딸이 둘이거든요. 아주 제가 눈높이 교육을 하는데 자주 영어를 한국어로 쓰지만 자꾸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끼리는 또.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그 부모 지금 한인 가정들이 그런 사대 관계, 가족 간의 관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는 동생도 지금 딸이 셋인데 집에서 영어만 쓰고, 그러니까 그 부모 간에 딸하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영어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 모바일 폰 때문에 그 맨날 밥 먹어서도 모바일 보면 안 잡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이제 노인들과 이제 젊은자들 간의 관계, 또 저도 이제 노인이 되지만 밑에 간의 관계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한인사의 관계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단톡방에 보통 2개 들어가는데 한 1000명 넘죠. 근데 보면 다 대부분 이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아는 건 이제 노하우, 논리지 교환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뭐 필요한 건 이제 팔고 사고, 이게 위주고, 어떤 모임이라든가 관계는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 필요한 정보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팔고 끝이야. 그 사회적인 모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계가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이제 거의 뭐 그 휘발성 인스턴트 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나마 호주가 그래도 괜찮은 게 워낙 그 느리다 보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정말 정말 가자마자 막 숨이 막혀. 그냥 삭막해. 정서적으로 막 눈치 보고 뭐만 하고 이제 막 서로 싸우고, 막 그 아파트도 뭐 서로 인사도 안 하더만. 저희 때 한 2020년 전에 저희 아들하고 딸 맨날 아파트에서 하면 인사시키거든요. 뭐 인사 잘한다고. 지금은 뭐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관계를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노인 세대하고 스펙트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국힘 막 물론 이제 매국이죠. 매국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매국은 아니거든요. 애국이 있고 또 그분들이 지금 노인 한인의 건물 만든 분들이고 아니 우리들이 3만 불 냈어, 1만 불 냈어, 뭐 돈 안 내고 뭐 지네가 좀 봉사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저러냐 저희 놈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한 1만 불 내던가 2만 불 내던가 그러지도 않고 자기가 뭐 좀 봉사했다고 솔직히 저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물론 자기가 고생을 하지만 존경을 해야지, 존중을 해야지. 물론 이제 존경이라는 거 존중이 있어요. 어른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 그래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존중을 못하면 존경이 안 돼. 서로 일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이제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애들 특히 이제 워킹몰이나 아니면 유학생들 보면 가끔 이게 애들이 멘토가 필요하다. 지들 간에도 이제 관계가 여기서 이제 영주권 공부에 시달다 보니까 관계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사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는 뭐냐면 관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산이나는 이유도 뭐냐면 이 관계를 거기서라도 좀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합창단 만들고 또 김경평 기자님 지금 이제 오스트레일리안 코리안 방송하신 분 그때 SBS 할 때 저는 6개월 동안 이제 아나운서 했지만 스포츠 방송 했지만 그런 웅변 대회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활동 같은 거 많이 이제 애들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 물질적인 신체적인 관계를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하는 게 제가 나가는 이유입니다. 딴 건 없어요. 그래서 웅변대회도 하고 애들이 재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밴드도 만들어주고 또 골프대도 좀 시켜서 어른만하게 아니라 오클리 보면 호주 옆에서 피지인가 거기 옆에서 정기적으로 애들 시합을 해요. 꼬매들 시키더라고. 좀 중국 애들도 있고 많이 오더만. 근데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도 시켜서 같이 좀 하고 또 운동도 좀 같이 시키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저는 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한인회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세대 간의 관계도 문제고 이제 자녀 교육 간의 부부 간의 관계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이제 언어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 애들은 영어를 해야 되는데 아빠는 한국말로 하는데 이해를 못 해. 서로 이해 못 해. 그럼 얘기가 안 돼. 단절이 돼. 이게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완화시키려면 어차피 한인이든지 뭐든지 어떤 인국과 한 민족 간의 관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하나 또 입양아들 제가 377 할 때 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입양된 애거든요. 밴드 색소폰 부는 애 있었어요. 아마 여기 아신 분 계실 텐데 걔가 입양아예요. 입양 애들도 정체성이 되게 힘든데 걔들조차도 호주인이 됐지만 영어는 한국을 몰라. 근데 정서적으로 정체성 힘들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한국인이야. 영어 써. 근데 얘네가 정체성이 자기 메인스트림 올라가면 혼돈되는 거죠. 아이시안이니 뭐니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걔네가 고립되거나 그러면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노력을 하는데 저는 절대 노인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제일 약자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제가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하고 이게 좀 연착륙하고 또 이제 젊은 아이들라도 이제 해서 뭔가 좀 필요한 거 해가지고 얘네들 이제 좀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고 물론 이제 음과 양이 있죠. 서로다 보면 술만 싸울 수도 있고 연애하다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 보고 또 문제를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좀 긍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아이들이 한인 지난번에 재작년인가 한인의 첫 세대 포럼을 하는데 계속 영어를 쓰는 거예요. 한인회가 안에서 한인회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후배한테 그랬어. 야 니네 왜 영어를 했니? 영어를 했니? 영어를 썼냐 왜 회관에서 그랬더니 영어로 포럼했어. 왜 그랬더니
그 총연합회에서 한인 총연에서 영어를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거래.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이제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영어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발표도 했대요. 뭐 회장 인사할 때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인회관에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뭐하러 한인회 뭐하러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만 이런 애들 와서 이제 한국어로 얘기 좀 하고 아니면 못하는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떤 정체성 면도 있고 어차피 그 관계라는 게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관계라는 게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의 관계가 내가 호주인이야? 내가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려면 부모가 먼저 힘들더라도 집에서는 꼭 제가 지금 크는 아이들만이라도 좀 늦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계속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두 개 언어를 쓰면 뭐 비트겐슈타인인가 하지만 뭐 두 개 언어를 쓰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랑 똑같거든요. 근데 먼저 세계는 한국어의 세계거든. 그 세계가 바탕이 돼서 다른 세계를 만났을 때 이게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확립하는 게 제일 우선이다. 내가 한국인이냐 아니면 호주인이냐. 근데 이제 내가 호주인이 돼도 인종이 달라. 근데 얘네는 그래도 좀 그 빅토리아주나 시드니 그래도 괜찮아요. 나머지는 제가 브리즈번들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 수도라서 가보진 못해서 한 번도 20년 동안 뭐 퍼스 뭐 애들레드 태즈메는 뭐 워낙 그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인구가 50만이야. 그냥 뭐 인종 차별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여기 그나마 여긴 괜찮잖아요. 그래도 여기 사회에서 이제 메인스트림 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려면 일단은 한글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영어를 쓰더라도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거든요. 얘네들하고 이제 믹스가 되면 되겠지만 이제 그래도 여기는 잘하죠.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그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깊은 어떤 바탕이 있어야 돼.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호주인인데 호주인도 호주인 자체의 정체성이 없어요. 호주인은 에브리지니 호주인이죠. 호주인이 어디 있어? 호주인 생긴 지가 오스트랄리아 생긴 지가 200년, 300년도 안 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호주인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해. 오스트랄리아라고 또 애매하네. 300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 뿌리가 있으면 그게 우리나라 이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서로 이제 하는데 그나마 베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관계를 만들 때 정체성은 가치관이거든요. 그거를 한글로 해주면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를 하다 보면 이제 부모 간의 관계도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게 이제 세대 간에도 차별이 있죠.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그 우리 노인의 최상부 회장님이 자꾸 인수인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버릇처럼 야 이제 내가 얼마 내일도 이제 못 올 수 있어.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서운한 거예요. 막 가슴에 철렁철렁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도 그 가게 할 때 말레이시아 중국계 말레이시아가 저 몇 살이냐고 해서 생일 묻더니 제가 83살, 85살까지 사는데요. 그래서 야 그럼 그 당시에 30년 또 살아야 되냐 내가 했는데 저도 어차피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뭐 외람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저도 이제 어차피 노인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도 노인인데 막내지만 근데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좀 그 어떤 좀 간극을 좁히는 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관계 있죠. 뭐 한인 사회 관계라든가 또 이제 사회 속의 관계라든가 뭐 어른들하고 이제 차세대 관계라든가 젊은이들하고 관계랑 아이들과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신 간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 형태를 만들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언어가 중요한데 그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 사이에도 이제 세대 간의 이제 스펙트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분야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스펙트럼이 다르다, 또 언어 간에 다르다, 성장이 다르다, 자기 전 환경이 다르다 해서 관계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그나마 중국애들은 사업해도 지들끼리 좀 도와주는 게 있어요. 인도들 마찬가지 물론 지들끼리 좀 사기치는 애들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 애들 진짜 오클리 보면 진짜 뭐 장난 아닙니다. 뭐 유대인은 말 것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가짜 소송이 심해서 그래서 코리아타운이 이제 5월달에 이제 장승 이제 세우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인회가 그런 어떤 여러 분야의 갈등, 이제 그 학생들 간의 관계라든가, 영어도 지금 보니까 제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온 애들, 여기서 태어난 애, 중학교 때 온 애, 고등학교 때 온 애, 대학교 때 온 애, 다 서로 영어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차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 진짜 그 쓸데기 없는 걸로 뭐 영어를 좀 한다고. 요즘 한국어가 비싸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시대, 지금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 차세대 할 때도 제가 기겁을 한 게, 막 샬라샬라 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저도 이제 가끔 조금 알아듣는데, 이게 뭐지? 이건 무슨 개판도 아니고, 아사리판도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 하고 쌍욕이 나오는데 참았어요. 뭐 어차피 뭐 자몽사니까. 근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관계를 이제 만들려면 한인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이 있어야 돼요. 어느 모임이든. 근데 개인적인 모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적인 모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한인회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인구가 2만 5천인데 뭐 200명? 300명도 안 돼. 이게 막 좀 근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상근직이 없고 그 생업을 마다하면서 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상근직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안 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앞으로 이제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지금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요, 이왕이면 집에서 한국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 자체가 일단 내가 호주인이 되더라도 내가 한국인으로서 이 호주사의 다민족하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독일의 호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계 호주인이 있고, 인도네시아계 호주인이 있고, 말레이시아 호주인이 있고, 베트남 호주인이 있고, 중국 호주인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잠깐 핀트가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야. 뭐지? 예전에 그 우리 어르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 70대 된 분도 거의 80대신데 왔는데, 정말 그 전기 그 물류 쪽 이제 과학 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크레인 전비도 하고. 근데 워낙 이제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시안이니까. 내가 왜 프로모션 안 되니까, 너는 잘하긴 하는데, 뭐 지금도 그렇다만요,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래서 그게 우리 한인 사회가 영역에서 기업도 좀 만들고 그러면, 워낙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좀 뭉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계에서 말씀드렸는데, 관계라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데, 어차피 그 신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모임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언어적인 관계도 좀 간극을 좁힐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그 자꾸 이제 육체적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좀 유화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관계를 얘기한 이유가, 정말 내가 그 청해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르신들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제 회장님도 노력했겠지만 그 소외당하는 것 같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이제 역지사지라고 그래가지고 입장을 딱 바꿔놓으니까, 내가 저 위치라면 어떨까? 정말 서운하겠다. 가뜩이나 아이들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여기서까지 내가, 물론 이제 뭐 국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굳이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든 건데, 아무튼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지금 보니까 그 뭐 하이마트 들어가가지고 또 좀 난리 났더만요. 근데 뭐 그건 뭐 경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거기는 이제 한국 사람도 오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리안 푸드가 하니까 한데, 그것도 좀 이렇게, 그 멜번이 지금 그 2050년대 인구가 900만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그쪽에서 이제 그 좀 바운다리를 넓히자는 생각해요. 여기서 자꾸 서로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마을 생기면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면 그 마을 가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지금 멜번이 지금 확장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커져요 지금. 그 해저터널 뚫고 그 다음에 고속철도 만들죠. 공항철도 만들죠. 지금 동네 메리비 가는데 장난 아닙니다. 예전에 그 저기 캐롤라인 스프링스지만 거기 장난 아니에요. 멜토까지 가지 이제 바카스머시까지 갈 것 같아. 웨리비까지 가고 뭐 포인트국 넘어서 계속 진룸까지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그 목장 다 정리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보내면 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보다 좀 비전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경제적으로도 좀 기회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그런 경제적인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인회가 그것도 좀 해서 경쟁은 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그냥 뭐 가두리 양장에 가둬놓고 하는 것보다는 가두리 양장에서 가져놓으면 이렇게 먹이 주면 막 거기다 막 벌려 싸우는 거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그래요. 가두리 양장에 놓고 그냥 거기서 서로 그 먹이 잡으려고 학력을 잡으려고 서로 싸우는 거야. 맞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시시비가 그래요.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야. 애들을 그 가두리 양장에 가둬가지고 그냥 공장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려가지고 이제 우수 제품만 빼. 근데 또 제품 나와도 이 우리가 시무조인가? 법무부 장관인가? 총장인가? 걔 자녀는 뭐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그러니까 애들이 외국을 나가고 얘 또 애들 다 지금 기득권 애들 다 애들 뺐어요. 여기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여기까지 그럴 필요는 없었으니까 여기서라도 우리 리틀 코리아라고 제가 쭉 가는 여기 식품점이 있는데 정말 제목이 재밌어요. 리틀 코리아 정말 작은 한국이거든요. 저도 그때 그 촛불행동구 시국선언에 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나이 들어서 우리가 똥을 못 치워가지고 니네들까지도 똥을 치우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큰절 정말 사과했습니다. 근데 걔네들 자체도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좀 기회를 많이 주려면 또 이제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인들도 기회를 주려면 바운더리를 넓혀야 돼요. 정주영 회장, 김 부장님이 세계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왜 여기서 멜번 안에서 이렇게 중로구 안에서 이렇게 서로 차라리 그럴 바에 좀 이렇게 서포트 해줘가지고 그럴 거에서 이제 공공 펀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제 해서 그거 펀드를 가지고 이제 주점해가지고 서로 경쟁끼리 도와줘가지고 디딜을 만드는 거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딱 해가지고 도와줘서 해서 해주고 수업을 하면 살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왜 그걸 나는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인회가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뭐 비영리라고 해서 영리적인 거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인회 자체가 뭐 가치가 없죠. 그런 경제 옥타도 있지만 상공인도 있지만 뭐 코이카도 있고 한데 뭐 경제도 이제 영상언어 협력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단체가 많아요. 옥타 뭐 상공인협회 무슨 뭐 평통 뭐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한글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경제 분야에도 좀 협력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여기 우리가 시장을 넓히면 저기를 우리가 좀 도와서 저길 진출시키자. 여기서 싸우게 하지 말고. 그럼 지들끼리 박 터지게 해가지고 한국처럼 그냥 그 뭐 LG 무슨 슈퍼마켓 바로 업해두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경제적인 관계도 한인 사이의 관계를 먼저 만들면 올바로 만들면 그런 관계 이제 한인 사회가 그 빅터주 한인회가 그런 역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이제 경제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관계라는 거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다른 나라 민족처럼 우리나라 관계를 좀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제가 하니까 나도 이게 아니고 서로 하면 이제 서로 윈윈 할 수가 있어요. 뭐 일조가 있다고 해서 짜장면을 이러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시리얼 먹는데 아침에 저녁에 뭐 밥 먹고 해도 뭐 바나나를 뭐 10만 원 주고 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거를 앞으로 저는 좀 고민해 봐야지 않나 싶어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아무튼 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요 자기 자신의 관계를 만들 때 내가 한국인인지를
만든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글로 써가지고 같은 말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고유 영혼이 있고 언어가 되면 서로 협력할 수가 있어요. 도와준다는 얘기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생각을 많으면 부모가 해든지 영어하고 부모가 해든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단절이 되는 거야. 그럼 서로가 나는 아버지는 한국인인데 나는 호주인이야. 그럼 이제 서로 고소하겠지.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냥 그 집은 뭐 콩가루 된 거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집에서라도 좀 한글 쓰고 한국에서도 한글 쓰고 절대 학교 가면 다 저희 딸내미들 다 한국 가면 다 배워요. 영어는 굳이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도 뭐 지들끼리 하든지 뭐 며느리든지 국무회다 보니까 뭐 말레이시아 다니는 영어를 하는데 저랑 할 때는 다 한국말 합니다. 사자성어도 해. 아까도 얘기했죠. 왜 남을 보지 않고 숲을 보느냐. 아들한테 기겁을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한테 관계를 좀 그렇게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 간의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사회적인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이 릴레이션십이 어떤 끈끈한 릴레이션십이 그런 것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 한인 사회가 지금 900만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2만 5천인데 2만 5천 명이 가두려는 약장에 가두면 안 되겠죠. 멜번에 가두면 멜번도 광역시지만 펼쳐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바라보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오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관계를 좀 확장시켜보자. 서로 도와서 관계를 확장시켜봐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면에서 좀 한글이라는 공통의 한국어죠. 한글은 이제 한국어가 있으니까 생겼겠죠. 뭐 한국 없는데 어떻게 한글이 생겨 문자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좀 확장시켜 나가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형사주술 했는데 나탐론 16화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형사주술은 여기까지고요. 눈이 안 좋아요. 뭐 백내장에 걸렸어 늘다 보니까. 그래서 안경 썼다가 뻗다 하는데 뭐 보여준다든지 좀 화면 보이니까 오늘까지 말씀드렸고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강원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